네, 기업 애니쇼 두 번째 소식은 KT 소식입니다. 이 KT 시가총액 9년여 만에 1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통신주 대장주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KT 주가가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중장기로 보자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 KT의 주가가 33,350원이었죠. 이 8월 1일 드디어 38,350원을 찍고 시가총액 10조 원, 즉 시총 10조 클럽에 9년 2개월 만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코스피 급락장에서도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코스피가 22% 내리는 동안 아이러니하게 KT는 그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다른 통신사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KT 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 통신 3사 주가 그래프와 비교해봐도 이 KT의 성장이 이례적인 겁니다. 현재 시총 11조 원의 통신 대장주 SK텔레콤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어제 종가 39,150원으로 마쳤는데 주가 4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KT 상승세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 사이로 높여서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4만 8천 원이면 지금보다 10,000원 정도까지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앞서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봤지만 KT 혼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주가는 미래 가치의 기대감을 반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 시장이 KT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KT는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디지코 KT를 표방하면서 신사업 영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만에 신사업 비중을 기존의 38%에서 전체 41%까지 넓혀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2분기 실적에서 신사업 성장률이 높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라우드 IDC가 포함된 디지코 B2B 매출은 전년 대비 17.4%, 또 콘텐츠 자회사의 경우 34%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KT는 시총 10조 달성 다음 목표인 주가 4만 원 달성을 위해서 이 먹거리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요. 보통 콘텐츠와 스타트업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콘텐츠와 스타트업. 먼저 콘텐츠 부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콘텐츠 하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또 대흥행을 했잖아요. 이런 흥행작이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KT는 IPTV와 위성방송, 또 케이블 TV 등 세 가지 유료 방송 사업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탄탄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자회사 스튜디오 지니가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로 윈윈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요. 우영우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영우는 KT 계열사 스카이라이프 TV가 운영하는 채널 ENA에서 방영이 됐죠. 신작 드라마 대박으로 ENA 채널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보시다시피 시청률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신작 방영 전 20위였고 2021년 초 28위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 자연히 스카이라이프 TV 광고 수익 역시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스카이라이프 TV에서는 하반기에 우영우를 이을 기대작 3개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KT는 CJ E&M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체 OTT 시즌을 포기하는 대신 이 티빙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콘텐츠 부분 살펴봤고 두 번째가 스타트업 키워드입니다. 이게 투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통신공룡 이미지가 강했던 KT가 이 분사와 스타트업 투자를 꾸준히 했고 또 이들을 상장시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까이 KT 자회사 밀리의 서재는 연내에, K뱅크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IPO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예. 이 성장 사업인 클라우드를 분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네. 이 KT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투자 펀드 조성과 경기혁신센터 보육기업 운영 등으로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이 IT 트렌드 끝단에 있는 벤처기업 발굴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성 KT SCM 전략실 상무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KT는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벤처 스타트업들의 솔루션, 장비,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KT그룹은 그런 기업들의 좋은 솔루션을 받아서 이 8대 신성장 사업에 탄탄하고 성장성 있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로 이 KT 신사업 성장과 좀 연결짓는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기자, 중요한 게 구체적인 좀 성과가 나고는 있는 걸까요? 예,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KT는 현재까지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IPO 12곳, M&A 13곳, 또 유니콘 기업 1곳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구 대표의 신사업 성장 의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 대표 취임 후 벤처기업 투자비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투자한 스타트업들과 분기마다 간담회를 진행해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어로보틱스입니다. 해당 기업은 KT가 전담하는 경기 혁신센터 출신 스타트업인데요. KT와 파트너십을 맺고 또 서빙 로봇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KT는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그룹 계열사의 공동 사업화를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8대 신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